1980년 5월 광주. 이곳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의 시위가 신군부 타도를 위한 무력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었고 민주화를 향한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무수한 발길을 짓밟힌 대로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 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 독재 타도와 민주화. 5월 광주가 던진 이 과제는 80년대를 이끌어간 화두였고 젊음을 걸어야 하는 목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의 재단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던졌고 그 희생을 통해 꺼져가던 불꽃은 다시 일어났다.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민들레 뜨거운 젊은 죽음과 살아남은 자의 고통,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금 부활하는 민주화의 열정. 그 치열한 연결고리 속에 최덕수 열사, 그가 민들레의 오월항쟁 계승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광주항쟁 진상규명 국조권을 발동하라. 축제가 한창이던 캠퍼스에 결의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가슴에 한 줄기 섬광처럼 내리꽂힌 그 외침은 그러나 곧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분신이었다. 끝끝내 구할 수 없었던 젊은 목숨, 최덕수.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1살이었다. 그로부터 11년 후 5월은 여전히 화사한 모습이다. 그러나 봄날의 정취를 놓치지 않으려는 차량의 홍수 속에는 이념의 무게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여주에서 화훼 농장을 경영한다는 정환섭 씨에게도 과거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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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김철입니다. 예, 정환섭이랍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이요. 예. 몇 가지 되는데. 정환섭 씨는 대학 시절 최열사와 서도회라는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절친한 친구 사이다. 전공을 살려 대학대의 꿈을 이룬 환섭 씨. 그는 최열사가 분신 사실을 알렸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아침에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덕수가 아주 얼굴에 상밀해 있더라고요. 오늘 분신한다고. 저는 뭐 주위에 뭐 친구들도 없었고 그냥 뭐 재차 반문할 정도로 그런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경황이 없더라고요. 난생 친구 입에서 자기 자신이 분신한다는 말 들었을 때는 뭐 한 대 얻어맞는 기분 같기도 하고 뭐 정신이 뭐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덕수 그때 핸드마이크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이제 음료수병에다가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그건 뭔지 몰랐어요. 본인이 이제 구호를 외치죠. 좀 이따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 노태우 물러가라. 광주항쟁 계승하여 민주주의 쟁취하자. 그러고 나서는
그 병에 들은 내용을 자기 머리 위에서부터 막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붙이자마자 덕수 몸이 이제 막 화염에 휩싸였어요. 그냥 저는 이제 담요를 들고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서두에라 이제 담요 밑에 대고 글씨를 쓰니까는 위에다. 그래서 그걸 달려서 얼른 덮어오고 마침 또 하구차가 지나가길래 무조건 세워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날 아침. 장미를 볼 때마다 장미가 그려진 손수건으로 마스크를 한 채 시위에 참가하던 친구 생각이 난다는 환섭 씨. 그는 지금도 신나 냄새를 가장 싫어한다. 불길에 휩싸인 채 고통스러워하던 친구의 몸짓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인 그에게는 늘 반복되는 기도가 있다. 친구를 더 이상 악몽이 아닌 평화로운 꿈속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자동차 보험료가 다른 분들 오히려 내렸는데 보험 외판으로 살아가는 김광훈 씨. 친구의 분신이 있기 전까지 그의 꿈은 판사였다. 일단 종합보험을 친구가 그렇게 가버린 후 죄책감으로 휴학까지 했던 광훈 씨가 그 처절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길은 노동운동이었다. 지금은 결혼 후 가정 형편상 잠시 외유 중이지만 그는 지난 11년간 고집스럽게 이 길을 지켜왔다. 그는 알고 싶었다. 무엇이 친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가를. 그리고 친구가 남기고 간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단짝이었지만 광훈 씨는 노동운동을 통해 비로소 친구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뭐 털털하다 그럴까.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특별한 격이 없이 굉장히 원만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좀 의리파 뭐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친구들이 덕수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덕수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아유, 어머니 건강하시죠? 최 열사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도 광훈 씨의 중요한 일상이다. 안녕하세요. 누나 욕 봤다? 예, 안녕. 할아버지한테도 인사. 안녕히 봐. 한번 식당 잘 되고요. 식당은 식당은 괜찮겠어요? 현재는 돼 있다. 자식들의 봉양이나 받을 나이에 선소 식당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두 분을 뵐 때마다 광훈 씨는 면목이 서지 않는다. 술도 많이 드세요? 아, 여전하게 약국뿐이요. 아니, 조금씩 드셔야죠. 들어가세요. 아버지 절 받으세요. 덕수가 살았으면 저런 모습이겠지. 아버지는 비명이 간 아들 때문에 지금도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 예. 아버지 건강하시죠? 다 진배. 다 같이 뭐. 하늘이 엄마하고 같이 거기를 갔었어. 그럼 그 시작은 성격이 소탈하고 정이 많아 사랑이 유난했던 아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이 어쩌면 그리도 가슴에 와닿는지. 광주에 일 있을 때는 하얀니까. 추모에 사야 되는 거 못 간다, 야. 덕수 보고 가야지. 그래. 거기 앉아. 어머니는 요즘 덕수방에서 잠을 청하신다. 사진으로만 남은 아들의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이라도 들여다보고 말이라도 한마디 붙여보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하나 따내갖고 누가 놔둬야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추진대로 하라고. 자취 안 시키고 하수 시키려고 한 달에 15만 원 받아갖고 내가 14만 원을 가을 손에다 쥐어줬었어. 매달 붙여주고. 근데 12만 원 밥값 주고 2만 원 갖고 지가 생활한 거야. 용돈을 한 달 쓴 거야. 그게 제일로 가슴이 아파. 돈 2만 원 갖고 그 용돈 쓴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 부모 현재 하고 나가는데 보면 그때도 돈 2만 원이 돈이 안 있었거든. 그때는 뭐다 없으니까 엄마 저거 줄게 먹고 싶어. 저거 그걸 내가 못 사줬어. 저 침대에다 밥만 퍼주고 있지.
그런 것을 제대로 먹고 고기 한 그릇 싸면 식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거시기면 가라고 학교 가서 입고 오면 어쨌든 와서 그냥 친구도 와서 그냥 밥 줄게 먹고 그냥 가버린 게 이 국민학교 쪽 그때는 참 곤란했어요 우리가. 저한테는 그 거시기서 이제 그냥 김치하고 밥 먹으면 어쩌다 그냥 거시기 그냥 도나스 같은 거 닭도리탕을 그렇게 좋아해. 그런 거 이어서 죽었는데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참 작게요 애기가. 이게 죽었어도 지가 영혼이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못 잊을 거야. 지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수제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가족의 희망이었다. 못 배우고 가난해서 그저 먹고 사는 일이 급급했던 아버지와 달리 뜻대로 꿈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바랬던 아들. 아버지는 지금도 덕수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 이 거시기 봄 다치면 꽃 이렇게 나올 때 제일 보고 싶어. 이제 교도소가 많이 들었잖아. 그것들 이제 내가 보러 가지. 그러면 내가 가족 보고 그래. 너희들은 명의 치러서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 하지 말고 있거라. 나는 그게 제일 원이다. 한쪽 다리가 없고 불고자가 돼서 살았기만 하면 내가 살겠다 이 말이야. 무엇이 급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갔는지 처음에는 아들을 원망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는 유가족 협의회의 맹렬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렇다고 이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죽음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유가족들은 소개가 엉어리가 돼서 어디게 모르게 죽어요. 가만가만 보면 이렇게 대다 보면 그 엄마 어디 갔어?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만 설명 울어요. 우리도 그 길이 그딱 곧당 걷다는 것을 생각하면 운다고. 못내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죽었다고 갖다 묻었다고. 그러면 그거 내일 같아요. 내일. 얼마나 우는가 몰라. 그게 내일 같아갖고 좋은 세상 한 번을 못 살고 이렇게 해서 것이고 이게 오늘날 죽으면 자식만 보고 같이 된다면 죽겠어. 근데 그게 지리다 무슨 뭐 안 본다네. 이 가슴이 아플 때는 꿈이라도 선물이라도 이렇게 되더라. 덕수야 엄마 좋게 보고 싶은 게 이렇게 되더라. 안 보여. 꿈은 안 보여. (1999년 5월에) 단국대 천안 캠퍼스. 지난날 그 뜨거웠던 민주화 투쟁의 열기가 완전히 사라진 모교 교정에는 어머니의 꿈에조차 나타나지 않는 최열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여전히 풋풋한 대학 2년생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는 이제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다. 현대사를 다시 쓰게 한 민주화 운동의 기수, 자유와 정의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80년 세대의 상징인 것이다. (8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최덕수 열사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 법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한다.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 혜택이 있는 대학을 선택한 것이다. 입학 당시만 해도 최 열사는 사법시험을 목표로 법조문과 씨름하는 평범한 법학도였다.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건 역시 법정에서의 정의였다. 그러나 87년 가을, 그는 법정 밖에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기꺼이 시험했다. (87년도) 그 당시에 뭐 저도 시위대에 합류를 했었고 덕수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위대에 합류를
했었던 거고, 덕수 같은 경우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학생 운동이나 어떤 그 지식인의 양심 운동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대에 합류하고 좀 더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87년은 민주화 대장정에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전두환의 호언 선언으로 야기된 대학생의 시위는 박종철, 이한열 등 학생들의 잇단 죽음을 계기로 엄청난 저항을 불러왔고, 학생은 물론 넥타이 부대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전 국민적인 시위 양상으로 발전한다. 급기야 6.29 선언이 발표되고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리고 대선 그날은 광주 학살의 주범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역사적 치욕의 날이었다. 노태우의 당선은 최 열사가 그토록 바라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불가능하게 했고, 그것은 곧 민주화의 길이 요원함을 의미했다. 대선 이후 캠퍼스에서는 더 이상 최 열사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학교를 휴학하고 인천의 한 공장에 몸을 숨긴 채 친구들과도 편지 외에는 일절 연락을 끊었다. 자신이 속했던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보낸 한 달여 동안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소외된 그런 그 계층들을 선도한다라는 그런 어떤 인텔리적인 의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공장 활동을 택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공장 생활을 표현하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 더불어서 자신의 부모님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약간은 비판적인 것들과 약간의 문제의식을 던지는 듯한 그런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덕수가 그 과정에서 큰 어떤 의식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곳에서 구원의 싹을 찾고 있었는지 모른다. 현란한 말과 이상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했다. 이 땅에 민주화의 불길을 다시 피워올리기 위해서 지금 절실한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었다. 그는 다시 캠퍼스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다. 항시 전화만 오면 내가 그랬지. 덕수야, 너는 딴 사람 안 같아. 데모지 마잉? 응, 안 올게. 안 해, 어머니 데모 안 해. 그렇게 하루에 어느 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 그저께 왔다 갔으면 꼬치 모종을 와서 저가 아버지가 껴하고 갔어.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 고추 모종을 옮기듯 그는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려고 했다. 오월항쟁 계승하여 군부독재 다 도와자! 광주항쟁 진상규명 국토권을 발동하라! 불길에 휩싸인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작은 몸짓. 이것이 21살 최덕수 열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분신 9일 만인 5월 26일,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 열사는 짧았던 생을 마쳤다. 고독했던 죽음과 달리 장례식은 민주국민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가 감당했던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침통했던 장례식. 고 문익환 목사를 장례위원장으로 하여 기훈재, 백기환 등 민주진영 지도자들과 김대중, 이부영 등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가족과 학우들이 그의 죽음을 지켰다.
그것은 단지 죽은 자에 대한 의례적인 절차만은 아니었다. 그의 신념과 용기에 바치는 존경이었고 그 뜻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떠나갔다. 세월 속에서 자신의 신념이 서서히 꺾여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보다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한순간을 선택한 것이다. 장미송이를 다루는 정환섭 씨의 손길이 정성스럽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화원 안을 쑤시고 다니며 유난을 떨었던 정환섭 씨. 그렇게 고르고 골라 뽑은 가장 붉고 가장 싱싱한 이 장미는 가슴에 남아있는 한 친구의 몫이다. 광훈 씨네도 아침부터 외출 준비로 분주하다. 언제나 바쁜 아빠와의 나들이에 아이는 무작정 신이 나지만 광훈 씨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 광주 망월동 묘역. 김영삼 정권 당시 추진한 성역화 사업으로 망월동 묘역은 모습부터가 산뜻해졌다. 특히 대대적인 이장 사업으로 조성된 망월동 신묘역은 5.18 희생자만을 안치한 특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덕수 열사는 자신이 그토록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들 곁에 묻히지 못했다. 5.18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민주 영령들과 함께 구묘역에 남게 된 것이다. 환섭이 여기 얼마 만에 오는 거냐? 이제는 각자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친구들을 1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이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열사다. 헌화대에 먼지를 떠는 어머니도 오랜만에 마음이 든든하다. 아들은 가고 없지만 이대로 영 잊혀지지는 않은 모양이구나 싶어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3년 됐나? 저것은 어제 꽃을 좋아하지 않냐? 꽃 좋다. 21살 순수함 그대로의 영혼은 이제 일상에 지치고 무뎌진 30 초반의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지치지 말고 살라고. 살아남은 자에게는 그 나름의 몫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당부하지 않을까. 눈물 없이 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어머니와 20대를 피멍울로 얼룩진 채 보냈던 친구에게 최 열사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독재와 억압이 오히려 익숙했던 시절, 그 견고하고 완강한 벽을 향해 작은 돌멩이처럼 자신의 몸을 던졌던 사람. 그는 투사이기 전에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선택되었는지 모른다.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베어 바쳐야 할 운명. 그리고 그는 기꺼이 21살의 젊음을 던졌다. 그리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급기야 광주 청문회가 열리면서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와 함께 97년 광주 5.18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이 단행되었다.
이렇게 광주항쟁의 진실이 형식적으로나마 밝혀지면서 광주항쟁은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최덕수 열사, 그는 이 땅에 거짓과 불의가 남아있는 한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